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모의고사는 용접기능사하고 그리고 특수용접기능사가 문제가 같아요. 이게 이론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하나만 취득해도 다른 것은 필기가 면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겠는데 이 모의고사가 1회부터 15회까지 있죠.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이전까지는 모의고사만 풀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랍니까? 지식이 딸리게 되는 지식은 별로 쌓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하실 분들은 이 모의고사만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20대 초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히 이론 본문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각 챕터 뒤에 있죠. 각 챕터, 각 장입니다. 장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셔서 실력을 올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교재일 뿐이지만 이거는요, 자, 용접산업기사 그리고 용접기능장도 칠 수가 있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실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그리고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장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1회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인데요. 같이 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자, 여기에 1번에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중에서 텅스텐과 몰리브덴 재료를 용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접이라고 그랬죠. 자, 텅스텐과 몰리브덴. 텅스텐은 녹는 점이 3000도씨예요. 3000도씨.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이거는 2617도쯤에 녹습니다. 녹는 점. 따라서 이러한 용접은 고에너지 용접이 적합합니다. 열량을 집중하고요. 열량을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녹일 수 있는, 이렇게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열량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고에너지 용접 어디 있습니까? 2번 전자빔 용접입니다. 이것과 함께 레이저 용접이 고에너지 용접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용접. 자, 그러면 그 아래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할 때 받침새 용접부가 요렇게 있어요. 용접부가 요렇게 있으면 받침새라고 하면 뒤에 여기에 요렇게 받쳐서 용접살을 요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한 요게 받침새입니다. 받침새. 이러한 받침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루트 간격은 몇 미리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최대 간격이죠. 최대 간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요 부분의 간격, 요거 최대가 최대 8mm입니다. 8mm. 자, 8mm죠. 8mm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8mm가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열이 들어가죠. 열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뭡니까? 녹아내리는 용락입니다. 용락. 용접 모재가 녹아내리는 것을 용락이라고 그럽니다. 용락이 되면 용접이 잘 되지 않아요. 자, 2번 문제 풀어봤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납 중에서 경납 아니에요. 연납 중에서 내열성 댐낫으로 주로 구리, 항동용에 사용이 되는 것은 뭐냐? 쭉 있죠. 자, 여기에서 내열성 댐납이라고 했죠. 그죠? 내열성 댐납은 니켈 크롬납, 그죠? 니켈 크롬납. 그리고 망간납, 구리, 금납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여성 댐납스로 구리 항동용에 사용이 되는 것. 자, 은망간납 있죠? 은망간납. 자, 여기에 3번 납 은납입니다. 자, 요거고 여기에서 은납은요. 철강, 스테인리스, 구리 등에 사용이 돼요. 구리 등의 댐납에 사용이 됩니다. 4번입니다. 용접부의 검사법 중에서 기계적 시험법. 자, 기계적 시험법이 아닌 것 해서 쭉 보시면, 자, 기계적 시험법은 기계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파괴, 변형 등을 줘갖고 파괴, 변형 등으로 기계적 물성치를 시험하는 겁니다. 물성치. 여기에는 인장시험, 구품시험, 경도시험, 크리프시험, 피로강도시험, 충격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격시험에는 뭐 샤르피, 아이조드 이러한 시험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적 시험법이 아닌 것 해서 쭉 보시면 부시시험 있죠? 이거는 화학적 시험이에요. 화학적 시험이다. 화학적 시험이 되겠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 자, 일렉트로 슬래그가 있죠. 그죠? 일렉트로 슬래그가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이 있어요. 일렉트로 슬래그 아크 용접하고 일렉트로 슬래그 가스 아크 용접이 있는데, 자, 일렉트로 슬래그 아크 용접은 슬래그, 용융 슬래그예요. 그 안에서 용접봉이 녹아내리는 거. 그리고 일렉트로 가스 아크죠. 자,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은 가스 분위기 안에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두꺼운 판에 사용이 되죠. 그런데 가장 두꺼운 판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가장 두꺼운 판이에요. 가장 두꺼운 판. 그리고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은 40에서 50mm 정도의 판 두께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해서 쭉 보다 보면 판 두께가 얇을수록 경제적이라고 그랬죠.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하고 일렉트로 슬래그 아크 용접은 판 두께가 두꺼운 판이에요. 두꺼울수록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텅스텐 전극봉 중에서 전자 방사 능력. 자, 이게 잘 통해야 용접이 우수해집니다. 용접 우수. 열을 모아서 아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현저하게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불순물이 부착되어도 전자 방사가 잘 되는 전극은 뭐냐? 라고 했는데, 자, 1번 순 텅스텐 전극은 가격이 싸요.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낮은 전류였습니다. 낮은 전류. 전자 방사 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나다 그러면 이건 높은 전류예요. 그리고 토륨 텅스텐 전극.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토륨 텅스텐 전극은 텅스텐 전극봉에 토륨을 1에서 2% 정도 함유한 것으로 전자 방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르코늄 텅스텐 전극이 있고, 요건 교류에 사용이 돼요. 교류에 사용이 되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낮은 전류입니다. 그리고 4번은 없습니다. 다음 중 표면 피복 용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자, 표면 피복 용접을 하면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 표면에 금속을 또다시 입히는 겁니다. 자, 요거 금속이고요. 요거는 모재입니다. 모재. 자, 이거를 서페이싱이라고 그래요. 서페이싱. 자, 이런 것들은 용사 같은 게 있어요. 용사. 자, 용사는 표면에 금속을 입히는 거죠. 자, 이 표면 피복 용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금속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용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사 같은 게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용접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산업용 용접 로봇의 기능이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작업 기능, 제어 기능, 계측, 로봇이니까 계측기가 달렸어요. 계측 센서를 인식하는 계측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감정 기능, 이거 아니죠. 그죠? 감정 기능은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미그 용접이에요. 자, 미그에서 M은 메탈이에요. 메탈. I는 이너트. 이너트 말은 이거 불활성이란 말입니다. 불활성. 그리고 가스입니다. 가스. 자, 메탈 이너트. 자, 여기 사이에 아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너트 가스 웰딩이죠. 원래는 웰딩에서, 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자,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용착 효율은 얼마 정도인가? 이게 상당히 뛰어나요. 용착 효율.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입니까? 98%입니다. 98%. 피복 금속 아크 용접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다음 중에서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냐 했죠.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꺼운 판이죠. 앞에서 두꺼운 판이에요. 자, 이 두꺼운 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빨리. 그리고 장비가 비싸요. 문제 보시면 박판 용접에는 적용할 수 없죠. 맞고, 장비 설치가 복잡하고 냉각 장치가 요구가 됩니다. 맞습니다. 수냉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비 설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비가 어떻게 돼요? 이거 반대죠. 비쌉니다. 비쌉니다. 장비가. 따라서 정답은 용접 시간도 짧아요. 자, 용접 시간 굉장히 빨리 용접이 된다. 용접 진행 중에서 용접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어요. 슬래그에 용접봉이 녹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가 없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자, 11번. 용접에 있어서 모든 열적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되어 있죠. 자, 쭉 보시면 재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기온도 조금 줍니다. 이것도 뭐 용접에 영향을 줘요. 자, 열 전도율 같은 거, 그죠? 이거 영향을 주지만은 크게 안 줍니다. 그리고 용접 복사 열, 이것도 조금 줍니다. 하지만 용접 이별, 이거 전압가, 전기 쓰죠, 그죠? 전류, 이걸로 어떻게 돼요? 용접의 모든 열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용접 이별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사고의 원인 중에서, 자, 안전입니다. 안전 분야에, 그죠? 사고의 원인 중에서 인적 사고 원인에서 선천적 원인은, 자, 선천적이면 신체 결함이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무지, 미숙련, 가실, 이거는 교육적 원인입니다.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 되겠죠. 티그 용접에서 직류 전극성. 자, 직류 전극성은 DCSP입니다. 이러한 직류 전극성을 사용하였을 때 용접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재료는, 자, DCSP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고요. 전극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전극의 마이너스 이온이, 자, 전극의 이온이 모재를 갖다 때립니다. 그래서 모재에서 발열이 크게 발생해요. 발열. 그래서 두꺼운 판 등에 많이 용접되죠. 그죠? 두꺼운 판, 가급적 두꺼운 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잘 녹아내리지도 않아요. 용융점이 높습니다.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자, 요것들 용융점 660도 내외죠. 그죠? 스테인리스 강은 어떻게 됩니까? 1500도 가까이 돼요. 1500도. 그리고 14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인장 시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 자, 인장 시험 방법. 이거는 잡아당겨요. 재료 시편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거를, 자, 요거 원형도 이거 판재도 있어요. 여기 표정거리 딱딱 찍어갖고 요걸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L. 자, 요걸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서 파괴가 될 때까지 늘어난 길이, 연신율, 강도,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연신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면 수축률이 나옵니다. 쭉 잡아당기면 원래는 요만한 치수가 나중에는 요만해져요. 그래서 단면 수축률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피로 강도가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피로 시험으로, 그죠? 피로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변형 방지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에서 쭉 보면 억제법, 역변형법, 도열법, 치성 파괴법 나오는데 이것은 용접 검사법이에요. 재료의 검사법이죠. 재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접 변형 방지법은 억제법, 도열법, 역변형법이죠. 솔리드 와이어. 자, 솔리드 와이어는 와이어가 있어요. 이 내부가 완전히 금속으로 꽉 찬 와이어입니다. 용접 와이어죠. CO2 용접에 사용이 돼요. 자, 솔리드 와이어와 같이 단단한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 적합한 토치 형태로 옳은 것은 해서 이것은 커브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커브형은 공랭식이 사용돼요. 공랭식, 공기로 식히는 거, 그죠? 그리고 단단한 와이어예요. 건총처럼 생긴, 자, 건총처럼 이렇게 생긴 피스톨형은 순형식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와이어에 사용돼요. 비철금속 와이어. 17번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에서 색채에 따른 용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 해서 4개 있죠. 빨간색은 이거 뭡니까? 경고 금지예요. 자, 빨간색 딱 보면 경고를 팍 주죠. 그죠? 그래서 경고 금지.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맞습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3번 녹색. 자, 녹색은 안내입니다. 안내. 여러분들 비상구, 그죠? 비상구 생각해보세요. 비상구. 녹색입니다. 노란색은 경고입니다. 경고. 역시 빨간색 다음으로 약한 것이 노란색이고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 용접 금속의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 됐죠. 밑에 보시면 있죠. 구조상 결함은 용접부의 외부 또는 내부 뭡니까? 결함에 의한 것이 구조상 결함이에요. 자, 종류주 이거 읽어보시고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보시면 기공, 균열, 언더컷 다 불량입니다. 이거 그죠? 이거 다 구조상이 구조상. 그러면 정답은 변형 이 녀석은 치수상입니다. 치수상. 치수상 결함이고 치수상 결함은 형상불량. 변형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변형 치수불량이에요. (19번) 보겠습니다. 자, 용접 금속 재료의 미세 조직을 금속 현미경을 사용해서 강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미경 시험의 진행 순서로 맞는 것 됐죠. 자, 금속 10편을 가지고 현미경 시험합니다. 자, 순서로 맞는 것 돼서 쭉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 시료 채취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그리고 현미경 관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들 요거 순서가 다른데, 자, 시료를 잘라요. 자, 톱이라든지 뭐 기계 가공을 해서 자릅니다. 자르면 그 다음은 반질반질하게 연마를 해야 돼요. 연마. 자, 세척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부식을 시킵니다. 자, 검사할 부분은 부식을 시켜야 현미경 관찰로 잘 보입니다.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식을 안 시키면 바로 연마를 했기 때문에 이 부식성이, 녹 발생이 조직에 따라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 관찰할 때는 먼저 부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1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료 채취, 다음에 연마가 중요하다. 다음 세척 및 건조하고 부식을 시키고 현미경에서 이 부식된 뭘 봅니까? 녹등을 봐야 돼요. 20번 보겠습니다. 강판의 두께가 12mm고요. 폭이 100mm인 평판을 V형 홈으로 맞대기 용접입할 때 이음 효율
에타가 0.8입니다. 아, 이거 80%예요. 80%. 효율 80%예요. 하면 인장력 P는 어떻게 되느냐 돼 있죠. 그래서 재료의 최저 인장 강도 나오고 안전율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뒷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장 강도. 자, 인장력 P 그죠? P. 인장력 P는 재료의 인장 응력 곱하기 단면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효율 나와 있죠. 효율 해줘야 돼요. 왜냐? 100% 요까지는 100%예요. 요까지. 자, 여기까지는 100% 제품의 강도예요. 그런데 효율이 80%죠. 강도가 그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0.8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전율 나와 있어요. 안전율 S. 자,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계산하면 안전율 없이 1대1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안전율 S4로 나눠주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10톤을 견딜 때 안전율 S4로 나눠주면 2.5가 나옵니다. 2.5톤. 그래서 자 10톤이 최고지만 니는 2.5톤까지만 써라 라고 해서 보다 4배가량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 분모로 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인장 강도는 40N이에요. 40 곱하기 단면적 A는 폭가, 그죠? 이거 B입니다. 두께 T입니다. B 곱하기 T예요. 100 곱하기 12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0.8, 80%니까 나누기 안전율 4를 하면 값 나옵니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9600N 나와요. 9600. 자, 9600N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